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시민참여단 수기 토론회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3일째 되니까 정말 박수가 후하십니다. 받는 사람 기분 좋고 치는 사람 건강해지고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션이라고 해야 되겠죠. 최종 마무리 발언은 있겠습니다만은 대안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라고 딸랑 50분 주고서 제가 참 뻔뻔스럽게 질문 드립니다만은 음식은 맛있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점심 식사가 마지막이고 이제 저녁 식사는 없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저희가 대안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하기 전에 아까 질의응답 시간에 잠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까 4조에서 질문하신 분의 기본적인 취지는 공개된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분에 대해서 나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다가 그런 것들에서 문제제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만 생각이 부족하고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르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유감을 표명하시고 또 문제 제기하신 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서로 더 조심하고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열띠게 수기 경청은 이어간다는 전제로 모두가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오늘 이 대안토론에서 여러 분 발언할 기회는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어지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고 또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토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이게 약간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무슨 취지일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히 찬반 구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저 찬반에 관한 주장과 질의응답만 하고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장 내지는 내 입장이 관철됐을 때 이런 대안 이미 여러분들이 질문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또 반대측 입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또 어떤 대안이 있을지까지도 폭넓게 열어놓고 서로 간에 그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또 그것에 관해서 다시 반박하는 시간도 반박이라는 표현보다는 보완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결국 우리는 방향은 같지 않습니까? 창원시의 경제, 문화, 정치 모든 측면에서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그 다름의 존중을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오늘 이 자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안토론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시도에 찬반 양측이 동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매우 새로운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그 과정에서 함께 뜨겁게 임해 주시라고 우리 네 분 패널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대측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고생하고 계시죠. 우리 경남 유통상인협회 유세열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인제대학교의 박재현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찬성 측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시죠. 경기 과학대학교의 조춘환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이 좀 있었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왜 한 번도 안 올라오냐라고 하셨는데 꼭 와야 되겠죠. 그래서 또 신세계 프로퍼티의 사업지원팀장 유상현 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안토론의 사회를 맡게 된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센터의 김상규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론의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룰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측에 계신 분들은 화면에 보시면 내용들이 간단히 나올 텐데요. 먼저 각자 5분씩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안에 대해서 5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5분씩 총 10분 각각의 대안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오늘 얘기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각자 찬반 양측이 2개씩 대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내용들은
여기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럴 때는 모두 발언은 반대 측에서 먼저 5분 하고 찬성 측 하실 거고요. 대안별 세부 토론에 들어가서는 찬성 측이 먼저 나는 요걸 콕 집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2분간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1분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1분 마무리하면 하나의 대안에 대한 왔다 갔다가 정리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바로 2분간 반대 측에서 본인들의 대안에 관한 제안을 하시고 1분 다시 1분, 그렇게 해서 4번 세트로 보면 2번의 세트가 돌면 세부적인 토론까지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각자 양측에서 2분간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약 40분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발언 순서인데요. 여러분, 대안이라는 것이 이게 아니면 무조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런 생각이라면 이야기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의 생각, 또 내가 주장이 옳다는 것이 그저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더 구체화해가는 과정인데요. 모두 발언은 먼저 반대 측에서 5분간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에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대측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모두 발언과 이후에 대한 2분 내용을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가가 마산입니다. 마산 부림시장이 제 처가입니다. 그래서 마산, 특히 창원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부림시장에서 70년 동안 장사를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폐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문제가 생겼던 것은 주변에 이마트가 생기면서였습니다. 엄청난 타격을 받았죠. 우리가 요즘 중요한 그 내용은 수축사회라는 용어로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팽창사회와 다르게 수축사회라는 것은 인구 감소를 통해서 이전에 많은 것들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산이 마산 자유무역지구가 생기고 합정동 일대에 엄청난 방직 공장이 생기면서 많은 인구가 모여들었습니다. 창원에 기계공단이 생기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죠. 하지만 지금 유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일컬어서 학자들은 수축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수축사회와 더불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수도권 집중화와 함께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경남의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기계산업도 어렵고 조선산업도 어렵습니다. 창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시키고 세계 경쟁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그런 위기라는 거죠.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자영업의 인구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39%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9%는 4대 보험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4대 보험 없이 하는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자영업이 타격을 받으면은 창원의 타격을 입는다. 창원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경제는 기계산업 중심뿐만 아니라 기계산업을 해가지고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유통으로 소비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가 구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자영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면 이 수축 정도는 더 강화될 것이다. 경남에서 수축 사회에서 걱정을 좀 덜하고 있는 지역이 양산, 김해, 창원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접근을 좀 다르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많은 시민들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그건 저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가 죽어버린다면은 그 문화, 그 도시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수축 사회를 이겨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실제로 이러한 그 거대 유통기업과 자영업 어떻게 보면은 힘이 없거든요. 40% 정도 된다고 해도 모인다고 해도 실제로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반독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협업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좀 더 강화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수축 사회를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 그리고 또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저희 장인어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하루에 내방하는 손님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부림시장 내에.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스타필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은 만약에 스타필드 문제가 유통 기간이 들어오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이것은 창원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원칙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대규모의 대형 유통단지가 들어온다면은 신도시 같은 새롭게 만드는 지구에는 가능하지만 지금 유니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창원 중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분 제가 더 활용해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된 부분은 제가 감안하도록 하고요. 찬성 측에서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끄셨네요, 방금 전에. 예. 안녕하세요. 신세계 프로퍼티 사업전 팀장 유상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끝까지 해주신 유설 대표님께 되게 감사 인사드리고요. 솔직히 되게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에. 저희 1차 회의를 보고 나서 너무나 저희 회사에 대한 질의가 많다. 이거는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설명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다 생각해서 참여하려고 했고 그걸 제안을 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빌다시피 해서 이 대안 토론이나 들어오게 해달라. 그래서 참석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한 20년 정도 전에 이제 대학교 때 이렇게 대학교 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이제 이런 유통업에서 했어요. 그래서 있으니까 재밌다 이거 일이 이쪽에서 나중에 내 커리어를 쌓아보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이런 기회가 창원 시민 저 같은 청년들한테도 경험을 쌓고 이런 일자리도 있는 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정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제가 보기엔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일단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돈이 다 서울로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차피 본사가 서울에 있고 니네가 인건비를 준다 하더라도 돈이 다 서울로 유출된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 교수님도 말씀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근데 이게 그래도 우려감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소할까 이제 며칠간 회사에서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창원 법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창원 스타필드 법인, 지역 법인을 만들어서 창원 기업이 되겠다. 그러니까 본사가 창원에 있는 거죠. 박수 한번. 이게 수도권에서는 몇 번 있었는데요. 이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입니다. 창원 지역 법인 만든 거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우려했던 부분이 이게 이제 채용 관련해서 되게 말씀이 많으셨어요. 채용 관련해서 이게 이제 1,700명이다, 다 비정규직이다. 이거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오픈하기 전에 이제 채용 박람회를 해요. 채용 박람회를 해가지고 창원시와 같이 해서 채용 박람회를 하면서 이게 보니까 저희 추정인데 고양 스타필드나 하남 스타필드 사례를 볼 때는 하남이 4,700명, 고양이 3,700명. 여기서는 이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를 하고 100% 창원 시민 위주의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솔직히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모아도 창원 시민들이 다 안 오세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이제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찾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기업이 지역과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가 노력하고 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 분위기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 같이 하는 지역과 같이 하는 회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나 정보를 많이 받으셨죠. 이게 하면서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반대 측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잘못된 정보, 뭐 기사가 잘못 나온 정보를 가서 이게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뭐 교통지옥이다. 아니면 뭐 지역 상권이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보면 이제 사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다 서로들 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서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까? 근데 반대 측에서 얘기하신 내용들을 보면 이게 보면 고향이나 하남이 이제 없어져야 될 정도의 피해액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지금 보면 고향 하남 다 시민들 잘 살고 있고요. 장사 잘 하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5분 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이제 그 다이아가 골리앗의 싸움은 문화도시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들 간에서. 근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장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전에 전통시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통시장은 하나의 소매업체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소매업체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복합 쇼핑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세계라는 곳에서 장터를 열어주고 거기서 판매를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분양상가입니다. 분양상가에서 우후죽순 이렇게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면 자체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인 여러분들 쇼핑몰을 알겠지만 창원의 대표적인 쇼핑몰을 알겠지만 빈점포가 생기는 이유가 커피 전문점과 음식점만을 해서 경쟁력을 단기적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더 최근에는 이러한 유능한 테넌트들이 들어와서 테넌트들이 유치하고 그에 맞춰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흥에 있지만 제가 2014년도에 가면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흥 주민들은 지금 뭘 원하냐면 현대하고 롯데가 추가적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지금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안에 관한 찬반 양측의 총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구체화된 이야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측이 선택한 각각 2개, 총 4개의 대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이 발표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가 역외 유출 우려를 해소할 대안에 관해서 2분간 발표하고 1분씩 상호 의견 발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 측에서 입점 포기 시 대안으로 선택하신 것인데요. 현재 위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지역, 외곽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외곽 지역에 그 위치를 이전하는 문제에 관한 대안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반대 측에서 말씀하셨고요. 찬성 측의 두 번째 대안은 소상공인, 전통상인 등 지역 상권과 공동 마케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더 구체화된 말씀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결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반대측 두 번째인데요. 입점 시에는 현재 골목 상권 내 신세계, 이마트, SSM, 예컨대 에브리데이나 노브랜드 등이 철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에 대한 대안을 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대안을 찬성 반대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안별 세부 토론의 첫 번째 찬성 측 역외유출 우려를 해소할 대안에 대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려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감을 해소해야 된다서 일단 1차적으로 창원에 법인을 만들어서 이 돈이 뭐 서울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일단 뭐 둘째 날에도 얘기했겠지만 저희에서 이 창원 스타필드에서 발생하는 매년 그 급여 이게 한 600억 정도 예상됩니다. 최저임금을 했을 때 이 돈은 그 창원에서 소비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원 직원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저는 이게 짧게 말씀드리고요. 이 지역 소비와 관련해서 그게 저희 조춘환 교수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사례를 등식으로 보면 고양과 하남 같은 경우에는 이용 고객의 90% 이상이 하남 시민이 아닙니다. 90%가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있고요. 10% 같은 경우에는 하남 스타필드에서 소비를 하고 나머지 약 40% 정도가 10% 중에 40% 정도가 스타필드를 이용하고 동네 상권을 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 같은 경우에는 약 30% 정도 이상이 고양시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남하면은 지금 이제 나오는 게 하남 스타필드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창원하면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제가 창원을 경험하면서 가장 느낀 거는 창원의 프라이드가 되게 높으신데 제가 창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외부 사람들은. 그래서 외부 사람들도 창원을 알게 한다면 여기에 유출이 아니라 원래 영내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김해나 아니면 부산이나 대구에서 창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창원 서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외부로 소비되는 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그 발언하신 분 중에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김해 가고, 오늘은 기장 가고, 서울을 가서도 오늘은 홍대 가고, 명동 가고, 창원 스타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창원 스타필드 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외 유출보다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대안을 추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역외 유출 우려에 대한 해소 대안으로 구체화된 말씀을 일단 현지 법인화에 관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금 선언을 하신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1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역 현지 법인화는 하남도 그러고 고향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 지방세 내는 거는 20억, 30억에 불과하다는 거 하고요. 거기에 인건비 600억, 그래서 630억이 내는 게 팩트입니다. 그거 맞는 거 확인 먼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본이 중심이 돼 있는 의사결정 구조는 자본이 다 있는 쪽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신세계가 다 갖고 있는 자본 구조입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지역 자본과 신세계가 같이 컨소시엄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지, 그래야 진정한 지역의 기업으로서 지역의 위치로서 지역의 말이 들어가고 지역과 상생해내는 그런 진정함이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보다시피 대기업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약속을 안 지키고 현재에 있는 믿음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시민들한테 약속할 수 있는 부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출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현지 법인화에 관한 공개적인 선언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본의 문제를 체크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컨소시엄이라든가 이런 형태까지도 검토할 수 있는지 질문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1분간 찬성 측에서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같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일단 스타필드 창원 법인부터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일단 설립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좀 저희도 이제 어떻게 투자자를 모집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지역 투자 관련해서 이게 오픈 후에 얘기만 하는데, 이게 솔직히 공사비만 뭐 4천억, 5천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공사 기간은 3년이고 거기서 들어가는 자재나 이런 인부, 설계 이런 부분이 다 창원에서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 전에도 상당히 이 파급 효과가 있고 지역에서 상당히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죠. 지금 또 뭐 저희가 부지 매입한 3년이 지났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창원시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 돈이 지금 창원에 들어왔으면 좀 더 창원시 상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좀 기대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대한별 세부 토론 첫 번째 역외 유출 우려에 대한 해소 대안에 관해서 먼저 찬성 측에서 제안하시고 양측이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에서 현재 위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지역, 외곽 지역으로 이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입점하는데 원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세련된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 저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이러한 문화시설은 공급이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스타필드 입지하려고 하는 유니시티 지역이나 마산해양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상당히 많은 문화시설 공원들이 들어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 상권과 부딪힘이 적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신규 신도시 형성 지역입니다. 지금 제2 진해 신항, 부산 신항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항이 새롭게 들어설 남문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에 하면은 기존 상권과 그렇게 부딪히는 것이 적을 것이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개장했습니다. 롯데랜드 로봇랜드 옆에 위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에 롯데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 몰이 있고 그 옆에 신세계에서 하는 프리미엄 아울렛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로봇랜드와 같이 한다면은 시너지가 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그 문화시설에 있어서는 시립도서관이라든지 또 키즈 카페라든지 또 여러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창원의 산업과 연관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 체험관들,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것들이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 해양신도시를 단순한 그냥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의지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대측 첫 번째 대안은 부지를 이전해서 특히 외곽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시고요. 이런 대안의 검토가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실효성 내지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찬성 측에서 이에 대해서 1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쪽 이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요. 저희가 뭐 다른 쪽으로 가라는 거는 사업을 이제 그만해라, 뭐 저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대안이 나오는 게 이게 워낙 찬성하시는 분들이 여론이 많아서 이분들의 신경을 쓰고 저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받아들이기 좀 어렵고요. 아까 문화시설 얘기했는데 문화시설도 잘 되려면 고객들이 방문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쟁력도 갖춰야 되고요. 이런 얘기고, 이 지역간 경쟁 관련해서 조춘환 교수님 짧게. 네, 지역 간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원시 내는 공동화되고 있고요. 외곽으로 또 스타필드가 나간다면 공동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곽에 들어갔던 건 입지 때문인데, 요즘에 최근에 서울시는 보면 스타필드가 코엑스, 신세계터미널, 홍대 다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을 새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심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사람을 하는 걸로 공동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 고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측에서 1분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수축 사회에 심각한 현상을 겪고 있는 곳이고, 수도권은 인구 집중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상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유입되는 인구에 의해서 상권이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인 것이죠. 하남, 그다음에 고양, 그다음에 또 삼성동에 있는 그런 어떤 상업 시설과 창원에 있는 시설과 견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역의 특징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축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이 창원의 경제, 인구 이런 부분들을 스타필드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흡수시키고 다른 데는 폭탄 맞듯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이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히려 외곽으로 돌려서 주말이나 이럴 때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대측의 첫 번째 대안, 부지 이전을 통한 외곽 지역으로 이전을 통한 대안 제시에 관해서 양측이 말씀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간은 새로운 형식이고 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약간 정신도 없으실 거고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매우 집중하고 계시네요. 점심 식사 이후 30분이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더 집중해서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에서 소상공인, 전통상인 등 지역 상권과 공동 마케팅 실행이라는 이슈에 관해서 2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역 상권과 공동 마케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도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해야 되고요. 저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아마 최근에는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으로 모든 삶의 패턴이 바뀌었으니까요. 창원시 내부적으로도 되게 노력을 많이 했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들어오는 거는 일종의 변화고 이거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정된 플레이어들 간에서 정착돼 있는 거를 저희가 들어오면서 뭐가 기회가 생기고 새로운 뭐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그 공동 마케팅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사례로 얘기할 텐데, 저희가
저희도 이제 지역과 함께 살아야죠.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 이런 상생을 할 때 워낙 그 관계자들이 많아서 마치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그동안 출점했던 점포는 다 상생을 마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저희가 이제 공동 마케팅 관련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저희 조춘환 교수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사례를 드리면 가장 좋은 사례가 이케아의 광명동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명동굴은 사실상 2014년에 47만 명이 왔고요. 2015년에 92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네,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옆에 있는 목조지 같은 경우에 29만 명에서 85만 명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원 같은 경우에도 창원 시티 투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 시티 투어 많은 사람들이 타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티 투어를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관광 코스로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불임 시장을 얘기하셨는데 불임 시장이 2014년 이후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오면서 많은 전문가분들과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들은 게 불임 시장이 있는 상상길, 창동예술촌, 그다음에 마산 아기찜 거리, 오동동 문화의 거리를 60년대의 전성기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성 측에서 소상공인 등 정통성인과의 공동 마케팅 이슈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 측에서 1분간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 대안에 대해서 신세계가 단칼에 이렇게 그렇게 하네요. 되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시장은 이렇게 대체제가 있고 보완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 도시의 모든 소상공인이 하고 있는 모든 업종 업태가 신세계 스타필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완제가 아니고 대체제입니다. 유일하게 얘기하는 게 일부입니다. 일부 문화가 오동동 문화만 이렇게 갖고 가려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직시를 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신세계가.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기댈 게 별로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것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소상공인, 정통상인 등 지역사과의 마케팅 실행에 대해서 찬반 양측이 2분 1분 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 이 대안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 뭐 구체적인 공동 마케팅 이런 거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오픈하려면 최소한 지금 4년 남았죠. 공사 기간 3년 하고 인허가 기간 하고 뭐 하면.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특산물 매장이 가능하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저희 매장에 뭐 스타트업 청년 상인들 와가지고 장사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 수 있고 저희가 또다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역에 기회를 제공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짧은 답변은 좀. 네. 그리고 대체제와 보완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장 보완제로서 대체제로서 강력한 것은 인터넷 쇼핑입니다. 이제는 물건을 파는 걸로 해서 대체제와 보완제를 하는 것은 최근 트렌드 마케팅에 맞지 않습니다. 최근 트렌드에서는 소비자의 행동입니다. 내가 왜 전통시장을 가느냐, 내가 왜 스타필드를 가느냐, 내가 왜 대형마트를 가느냐에 따라서 대체제와 보완제를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과 복합시도 마찬가지와 문화, 즐길거리, 먹거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때 오프라인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철환 교수님. 소상공인, 전통상인 등 지역 상권과 공동 마케팅 실행 여부에 관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될 것 같네요. 반대 측에서 현재 골목 상권의 신세계 이마트, SSM,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등은 철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입점한다면 이런 관점에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2분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도 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기업은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문화가 사회적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는 것들이 기업의 DNA죠. 신세계가 그런 DNA가 있습니까? 그것을 질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방위적입니다. 업종 업태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골목에도 이렇게 SSM을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이렇게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인들은 붙일 곳이 없다는 아우성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상인들은 여러분들 이게 보십시오.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생존권이 이제 맞따라질 때 이전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잘못했는가 이렇게 살 때는 자기 문제를 봅니다.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이거는 사회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상인들이 장사하면서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상인들이 의식을 갖고 나왔냐? 맞다른 골목에까지 이렇게 치열하게 대기업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 화가 저만 난 게 아니고요. 창원의 13만 7천 명이 전부 다 잠재 화가 나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세계 대기업이 적어도 스타필드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는 게 여러분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원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못한다고 하면 기업은 사회적 협의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유한 킴블리 유한 양이 존경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기업입니다. 신세계가 사회적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주면서 신뢰를 갖고 스타필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창원의 시민의 힘으로 이 부분을 보여주십시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거는 자꾸 퍼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번 공론을 하면서 퍼진 게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이렇게 박수를 권하고 또 이렇게 해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유수열 대표님께서 골목상권의 SSM 철수 문제에 관한 이슈를 2분간 얘기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해서 찬성 측에서 1분간 발언 부탁드립니다. 또 에브리데이하고 노브랜드를 얘기하셨는데 이게 저희 신세계 프로퍼티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게 마치 출간 형이 장사를 하는데 동생 너 장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점포들이 어쨌든 출점할 때 제가 알기로는 다 사업조정 상생 협의를 거치고 출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역 상권들과 상생 협의가 없으면 출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출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대신 대안을 드린다면 차라리 저희 매장 내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든지 아니면 뭐 야시장 활성화나 아니면 저희 뭐 그룹사에서는 상생 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품목을 제한해서 전통시장 내에 들어가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이런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창원시 서상동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롯데슈퍼나 SSM이나 노브랜드가 망하면 거기에 폐점하면 거기에 다시 식자재 마트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노브랜드나 SSM이 아니고요. 식자재 마트가 더 타격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 대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반대 측에서 1분간 의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기 에브리데이나 노브랜드나 롯데는 전부 다 대기업 산하에 있는 하나의 그 큰 그룹입니다. 식자재 마트 이렇게 크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환영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는 대기업만 크면 됩니까? 중견기업도 하고 소기업도 키우려고 하는 게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고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부분에 기회를 얻는 겁니다. 이것마저 없어라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신뢰 자본이지 않습니까? 신뢰 자본. 그리고 신세계는 신세계 프로퍼티나 신세계 이마트나 오너가 누굽니까? 정용진 한 분입니다. 그분이 디시전을 내리면 됩니다. 그게 내려와서 평이고 동생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이런 핑퐁 게임이죠. 오너의 한 명의 결정이 미치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번에 국정감사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도 할 것이고 신세계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부 토론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여러분, 대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양측에 2분씩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잠시만요. 여기에 지금 네. 예, 일단은 대안에 관해서 2분간 양측에서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번 지금 마지막에 반대가 하셨으니까 마무리 발언은 우리 찬성 쪽에서 하시고 최종적인 마무리는 반대 측에서 2분간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 집중해 주실 게 그 질문은 조금 이따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안내를 먼저 드리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3일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좀 짧다고 느껴지시거나 더 물어보고 싶은데 몇몇 분은 빨리 가고 싶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질문에 대해서 좀 목마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이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중요성에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내 이야기를 못해서 그런 분들은 다 지금 어디다 붙여 놓으셨냐면 나가시다 보면 질문 주차장에 여러분들이 하나씩 붙여 놓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다시 또 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한 번이라도 찬반 양측에서 예컨대 한 2개 정도씩만 선택을 하셔서 자유롭게 찬성 쪽도 잠깐 말씀하시고 반대쪽도 말씀하시면 어떨까. 요거는 사실은 약간의 돌발 제안 내지는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이어서 저희가 지금 올린 거니까 이건 조금 이따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안에 관한 마무리 발언 내지는 토론은 지금 2분씩 하고 일단 종결한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세부 과제로서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찬성 측은 역외 유출 우려를 해소할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소상공인 전통상인 등 지역상권과 공동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반대 측에서는 현재 위치에 대한 대안으로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 현재 골목상권 내 신세계 이마트 SS 소위 말하면 에브리데이 노브랜드 철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최종적으로 찬성 쪽에서 마무리 발언 2분간 해주시겠습니다. 2분간입니다. 네, 하내죠. 갑자기 돌발이 나와서 당황했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근데 저희 회사의 보통 이제 회사의 이념이라고 그러죠. 저희 회사의 이념 보통 이제 저희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입니다. 한 2014년 이때쯤 생겼고요. 이게 저희는 회사의 모토가 이제 경험을 주자 이겁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보통 유통업이 판매를 하고 장사를 한다고 그런 기조였다면 지금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자. 솔직히 와서 뭐 실제 구매를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점은 이런 뭐 이렇게 같은 소매상들이 아니라 저희는 야구장 아니면 테마파크, 극장 이런 게 우리의 경쟁 상대다.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터넷에 빠져 있거든요. 게임하고 스마트폰에 있고 나오진 않아요. 솔직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면서 진짜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고 해외 견학도 해가지고 이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공용 공간이 넓어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넓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게 문화시설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서 뭐 기간 틈틈이 공연을 합니다. 이렇게 어제 동영상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이렇게 맨날 그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장사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뭐 얼마 구매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겠다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경험을 줘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시민 여러분들 같이 좀 공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이냐 소상공인이냐 그냥 하나의 창원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된 목표는 창원시에서 같이 경쟁력을 가지고 경쟁 우위를 갖는 겁니다. 최근에 유통 간의 경쟁은 지역 간 경쟁입니다. 창원과 김해시, 부산, 대구와의 경쟁입니다. 창원 시내의 경쟁보다 그 외의 경쟁, 지역 간 경쟁에서 창원시가 이길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안에 관한 전체 진행에 관해서 마무리하는 발언 2분간 해주셨고요. 반대 측에서 2분간 마무리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티 투어 잘 안 됩니다. 스타필드 들어오면 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스타필드 하나 가지고 시티 투어 버스를 가득 채우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티 투어는 창원 시민 대상인 사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유인력, 자본의 힘 대단하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자본이 들어오면은 유인을 할 수 있는 것이 화려해집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에 취해서 창원의 경제의 기본이 되고 있는 엄청난 자영업 유통을 타격을 줄 필요가 있겠냐. 저는 공존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 문제, 교통 정체 심각해질 겁니다. 그거는 교통 영향 평가 관련된 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교통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은 시의 예산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데 투입돼야 될 예산이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결국에 자본이 들어왔을 때 그 자본을 위해서 다시 우리의 세금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파이론 얘기 많이 합니다. 파이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파이를 나눠 먹는다면 강자가 가져가게 됩니다. 강자 독식이 되면은 양극화가 되고 결국 기존에 힘이 없는 자본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여러 가지로 약한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파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 뭐냐? 자본이 있다면은 소상공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으로 빠지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장도 만들고 문화시설 좋습니다. 유인할 수 있는 거. 로봇랜드 옆에다가 만들면 얼마나 로봇랜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본이 있는 쪽은 그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동발전을 위한 시민의 의식,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측이 대안에 관해서 40분간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데요. 열띠게 토론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런 갈등과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아, 이거 그냥 조용히 했으면 별 문제 없었을 걸 왜 이렇게 갈등이 많이 생겨가지고 3년, 5년씩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아는 한 갈등은 있어서 나쁜 점도 있습니다만 분명히 모여서 사는 세상은 좋은 점이 더 많습니다. 결국은 에너지가 넘친다는 것이고 오늘 이 대안토론 과정에서도 아마 새로운 이야기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생기는 거지 조용했다면 생길 일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다시 또 이야기 나누고 창원시민 전체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함께 하는데 네 분의 패널을 비롯해서 시민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대안토론 세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 시민참여단 수기 토론회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 이제 그럭저럭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쉬움이 많이 아쉬움 절대 없나요? 저 실명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걸 제가 느끼게 되니까 이런 농담 한마디에도 참 유쾌해집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금 자꾸 조금씩 늦어져서 여러분 가시는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한 5분, 10분씩은 늘어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만은 조금 양해해 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양해 부탁드릴 것이 양해가 아니라 고마운 말씀 겸 드려야 될 것이 여러분 앞에 그 질문 주차장 보셨죠? 예. 거기에 막 이렇게 갑자기 지금 저한테 아까 저희 그 대안 토론할 때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막 건수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의견도 강력하기도 하고 다양하기도 한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대부분 헤어질 때 되면 안 하십다 그러면 질문 더 안 하시거든요. 질문 많아지면 수업 안 끝날까 봐. 영악한 학생들은 이제 그 수업 끝날 시간에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서 빨리 가야 된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요 부분에 요 분들만 남으라고 할까요? 예. 이분들이 꼭 선생님은 모시고 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 시간 가지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서 다 일일이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좀 찬반 양측의 동의를 얻어서 원래는 마무리 발언이 10분인데요. 요 질문지들을 보시고 답하시고 싶은 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취지에서 좀 덧붙일 이야기가 있으시면 최종 마무리 발언 10분 앞에 2분을 더 드리는 걸로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분 편성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도 가볍게 앞부분에서 짧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10분의 최종 마무리 발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종 마무리 발언 세션 박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종 마무리 발언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실 예정입니다. 아까 올라오셨던 우리 조춘한 교수님과 유상현 팀장님이 얘기해 주실 텐데요. 두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최종 마무리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경청과 수기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사연 팀장님이 올라오시겠죠? 예, 유사연 팀장님 먼저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함께 해주십시오. 시간은 약간 2분으로 끊기는 게 아니라 12분 내로 잡는 게 그렇죠. 인사드리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인사를 드리네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사님이 참 사람 당황하게 하는 뭐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준비 안 됐던 이게 질의를 좀 봤어요. 이게 질의 보고 갑자기 이제 저도 보고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관심이 많구나. 또 이렇게 지역에서 관심 받은 또 지역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되게 뿌듯하고요.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아까 너무 많은 말씀을 계속 반복된 얘기를 들으셔서 여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똑같은 말만 반복한다. 근데 저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뭐 유진성 교수님 얘기도 있고 하시는데 건축공학과 교수 맞으시나요? 건축공학과?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계사가 뭐 지역 설계사 쓰면 좋겠는데 일단 국내 뭐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설계사랑 보통 해외 설계사 이렇게 하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유진상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제자들이 이 해외에서 정말 전 세계적인 설계사가 디자인한 걸 한번 견학을 하고 배워봐라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보려면 해외 나가야 되고 설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해외 나가서 봐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보고 근데 이렇게 정말 파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교통형 평가 교통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시는데 교통도 저희가 솔직히 이제 출퇴근 시간 우려하시는데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저희가 정말 한산하고요. 걱정되는 거는 주말에 조금 걱정되는데 이거는 이제 노력해야죠. 창원시랑 저희가 같이 노력해야 되고 방안을 찾아야 되고 일단 뭐 주차 대수나 모든 시설 관련해서는 최대 좀 반영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솔직히 워낙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일단 시간이 다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스타필드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고 도대체 어떤 거냐. 저희가 이렇게 실제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남 스타필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5분짜리 영상인데요. 뭐 봐주시고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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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 스타필드 하남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문화 체험 공간이나 쇼핑 공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하남 스타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화 체험 공간으로서 객단가가 10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핑이나 여러분들이 노본랜드 아까 얘기하셨는데 노본랜드 4인 가족 가면 입장권만 16만 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역과의 경쟁 관계를 보시면은 무점포 소매업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로 오느냐, 남의 동네로 가느냐. 그래서 저는 창원시로 소비자들이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돈이 서울로 간다. 예, 그래서 창원 스타필드가 처음으로 현지법인화를 해서 창원시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할 때 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지금 이제 첫 삽을 떴기 때문에 사실 3년 동안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창원시가 원하고 스타필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수입니다. 근로자수 부분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수에서 보시면 제조업보다 오히려 더 창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최저임금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저희 시흥을 예를 들면 최소 200만 원씩은 최소한 다 가져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인의 근무 시간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직장이란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제조업 중심의 노봇 기술 개발일 일자리 감소의 충격입니다. 노봇은 오히려 일자를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계속 복합 쇼핑몰이다. 쇼핑몰로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생산성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 쇼핑몰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더 많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대한 일자리를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입점업체에 대한 채용 박람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고용 효과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에서 스타필드 직원이 100%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입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창원시에서 채용 박람회를 하고요. 창원시 주도로 일정 조건이 되면 채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대표하는 시장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독일 부부 시장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네, 부부의 날이 여기서 나왔구나. 네. 그래서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오동동 거리. 저는 스타필드를 하면서 오동동 거리에 저는 좀 여기 구림시장 쪽을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다른 시장들도 많지만 마산이나 진해시장도 있지만 같이 그러나 구림시장을 중심으로 상성이 활성화된다면 그 다음에 마산과 진해에도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이 어렵다, 불경기다, 경쟁이다 하지만 그래도 영업을 계속합니다. 그럼 저는 스타필드나 이런 걸 얘기할 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아질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뭔가 시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기대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접니다. 예. 제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밀면집,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희 네 번째 식장이었는데 점심 식사로 네 번째 하면서 여기서 네 명이서 한 그릇씩 먹고 갔습니다. 한 개 시켜서 너무 맛있어서 세 개 추가한 곳입니다. 이런 맛집과 같이 스타필드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 시민에게 문화와 사회적 책임을 주는 공간으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공간을 창출하는 곳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경제순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현지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접니다. 네. 저 골목상권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거 가져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마무리 발언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
특히나 유상현 팀장님은 전혀 계획되지 않은 것이었는데 올라와서 또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잠깐 제 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서 들으니까. 예. 근데 저에 대한 칭찬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열기를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연하게 동의해 주신 찬반 양측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깊이 공감하게 되네요. 다시 한번 두 분 우리 발표자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반대측에서도 두 분이 올라오셔서 이야기해 주실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대한토론에서 말씀해 주셨던 두 분이 반대측이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 공론화에 관한 최종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12분간 아까 여러분들 질문도 잠깐 말씀드리고요.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유수열 대표님이 먼저 올라오시겠죠? 예. 먼저 유수열 대표님 올라오실 때는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초질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인력 풀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고 또 그나마 저희 패널로 참석해 준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넘어가죠. 예, 넘어가시고요. 예, 상인의 현장 목소리 들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업 준비하고 있는 목소리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좀 틀어주실래요? 비디오. 안 놉니다. 이 시간 빼주세요. 예. 비디오 있습니다. 영상물. 예.
예, 현정의 목소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에 꼭 여러분들 의사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는 대한 3지대 하는 부분은 상인들은 환영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서로 상생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부림동 사위 또 나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여러분들께서 올려놓은 자료들 읽어보고 시민들께서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매우 크다. 가깝게는 부산 쪽에 있는 신세계라든지 그다음에 동부산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도권 쪽에도 많은 이런 시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 효과들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편의성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현 상황을 볼 때에 수도권과 창원권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 인구가 100만을 유지하냐 마냐 때문에 굉장히 이 시장님은 고민이 많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업이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창원시의 인구가 조만간 130만이 되고 150만이 된다면은 저는 스타필드 같은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자체로 인구가 들어오고 팽창하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소화할 능력이 된다는 거죠. 기존의 상권 보호하면서도 새로운 상권을 통한 새로운 시설들, 새로운 문화시설들이 유입됨으로써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창원은 100만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거냐. 그래서 특례시입니까? 100만 유지하는 특례시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매우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이 저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정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는 것은 시장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장가 간 지 한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부림시장의 흥망을 보아왔습니다. 제가 장가 갔을 때는 엄청난 시장이었는데 급격하게 쇠퇴해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누가 자식이 아버지 이거 하니까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장사가 잘 된다면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분들은 한 분 한 분 다 떠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면 그 자체로만 하더라도 마산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창원이라는 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창원을 근거로 해서 직업도 가지고 계시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곳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을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필드가 들어서면은 이거를 시의 여러 가지 분위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시설이 만병통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창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 거기다가 교통 문제는 분명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창원뿐만 아니라 부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수도권,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제가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 그것은 창원시의 부담, 창원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둘 것인가? 무조건 반대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안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업종과 가능하면 충돌이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같은 파일을 나누게 할 것이 아니라 파일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원칙들이 오히려 공존하고 장래에
창원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들어서려고 했던 스타필드 지역, 유니시티 이 단지 쪽이나 또 해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시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해양 신도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시에서 스마트 시티 테스트베드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주거 중심, 주상복합 타워 중심으로 돼 있던 거를 가능하면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고 거기 내부에 공원과 또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과거에 있던 그 항만의 해양공원과 연계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 주거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도 모령동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의 집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주거지가 들어서지 않고 공공기관이 들어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쪽 지역의 부동산 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산어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고요. 구림시장 중심으로 해서 재래상권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권과 충돌하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보랜드와 남문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 남문지구는 성장하는 곳입니다. 팽창 가능한 곳입니다. 아무리 이쪽이 지금 수축된다고 하지만은 팽창 가능한 지역은 지금 신항 배후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두 번째는 로보랜드 지역입니다. 로보랜드에 뭐가 있습니까? 로보랜드에 여러 놀이시설도 있고 리조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도 쪽으로 가면은 화이강 해다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게 있습니다. 상권이라든지 와서 쇼핑을 하고 쉴 수 있는 곳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스타필드가 그쪽으로 간다면 오히려 로보랜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로보랜드 중심으로 해서 중부 경남의 여러 인구가 주말이나 이럴 때 되면은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뭐 찬성이다 반대다를 떠나서 창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수축 사회라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창원이 앞으로 안정되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이 많은 시설들을 누리면서 여러 복지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내에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도 좀 아쉽다, 더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이제는 정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장 몇 시간입니까? 그리고 원래 아는 그 공부 과목도 아니었는데 정말 끝까지 잘 임해 주셨고, 누구보다도 소중한 시간 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발표자님들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